조선 임금의 삶이 기록된 문서 조선 왕조실록. 어느 날 이를 기록한 사관 중 하나가 임금의 잡다한 사생활을 모아 비밀스럽게 책 한 권을 만들었으니 그 이름이 나의 임금일지 되시겠다. 임금님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엿듣고 싶은 그대, 나의 임금일지를 함께 펼쳐보지 않겠소? 안녕하십니까 하구 여러분. 오늘 조선의 사관 박혜진입니다. 특별한 하루를 위해 조선에서 세월을 건너 날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임금은 무궁화와 관련돼 있는데요. 무궁화가 자신의 탄생화라면 벌써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네요. 나의 임금일지 8장,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같이 시간을 걸어봅시다. 우리 곁에 머물지만 너무나 당연해서 눈에 띄지 않는 존재. 그런 꽃이 있다면 단연컨대 무궁화가 아닐까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꽃이라 배운 무궁화. 그렇다면 무궁화의 꽃말은 무엇일까요? 나라를 대표할 만큼의 세고 강렬함? 혹은 한국인의 열정? 무궁화의 꽃말은 바로 끈기와 섬세한 아름다움입니다. 이런 단어와 잘 어울리는 사람이 다들 주변에 한 명씩 있으시죠? 이런 꽃말을 가진 무궁화를 탄생화로 갖고 태어난 사람. 끈기와 섬세한 아름다움으로 백성을 존중하고 올바른 기둥을 세운 바로 조선의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는 조선 후기의 황금기를 이끈 이름대로 바른 성군입니다. 업적을 나열하면 끝이 없죠. 대학 연희보를 어릴 때 꿰찬 정조는 자기만의 해안으로 당파적 분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이런 게 개혁과 통합을 이뤄내는 왕도 정치의 모범이죠. 당시 유교 이념이 지배했던 조선이라 양반들은 실학을 그리 반기지 않았는데요. 정조는 실학의 장점도 수용하여 폭넓은 문화 정치를 완성시킨 수용의 준비가 완성된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했던 정조에겐 슬프고 아름다운 사연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조가 우리의 호랑이 성군이기 전 이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도세자의 아들로 한 여인을 오랫동안 사랑한 남자로 살았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그대를 보면 운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밤하늘의 별이 빛난 것처럼 오랫동안 내 곁에 있어요.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지난
흘러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 걸 아나요. 그저 바라보는 눈빛 그 하나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데 그대라는 시간 난 떠오를 때마다 외워두고 싶어. 그댈 기억할 수 있게 슬픈 밤이 오면 내가 그대를 지켜줄게. 내 마음 들려오나요? 잊지 말아요. 어린 정조였던 이산. 산이는 어릴 적부터 활쏘기를 잘하고 책을 좋아하는 예쁨 받는 어린아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공부를 하여 무릎과 버선 끝이 늘 닿았다고 하죠. 모든 게 평안할 것 같았던 어린 이산의 동궁 시절. 하지만 그 시절은 곧 서글픔과 인내로 물들게 됩니다. 나는 역적의 아들이다. 정조를 괴롭게 했던 것은 힘든 공부도 정치 싸움도 아닌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정조의 아비 사도세자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총명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지 영조와 다투고 당쟁의 희생양이 되어갑니다. 새벽에 바람이 불던 어느 밤, 부자 간의 불신과 오해가 뒤섞여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자결을 명합니다. 이사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흰옷을 입고 달려갑니다.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어린 정조가 했던 절박한 한마디. 그 말은 끝내 가닿지 못하고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힙니다. 그렇게 눈앞에서 아비를 잃은 어린 새손 이산. 그의 어린 시절은 장차 성군이 될 기초를 다지는 꽃밭이 아니라 아비를 잃고 묵묵히 영조 말을 따라야 했던 서글픈 나날들이었습니다. 남겨두고서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그대 마음을 채우지 못해 잠만이도 눈물 흘려서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허공을 날아 바람에 나를 실어 외로웠던 새벽녘 별들 벗삼아 이제 나도 떠나렵니다.
영화 사도의 주제곡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에 이런 말이 있었죠. 당신과의 못다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소.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영조는 어린 새손을 아껴줍니다. 영조의 홍제전서에는 선왕께서 어린 너를 품고 자느라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단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버릇이 나빴던 새손과 같이 잠에 들어주던 할아버지의 모습. 비극이 그들의 삶에 스며들었지만 훗날의 성대한 나날을 위하여 두 사람은 아픈 곳을 숨기고 잠에 듭니다. 하지만 비극도 잠시 힘들었던 시절을 보낸 이산에게 10살 초여름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찾아오게 되죠. (1781년) 여름 정조의 어머니였던 해경궁 홍씨가 아꼈던 아이 바로 성덕임.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고 어머니의 집으로 쫓겨난 이산은 그곳에 있던 덕임을 보게 됩니다. 힘들었을 이산에게 덕임의 위로는 갈대밭 위에 홀로 남겨진 이산에게 담비 같은 존재였죠. 해경궁 홍씨는 그런 덕임을 본방 나인으로 입궁시킵니다. 이산에게 조금 이상함이 생겼다면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평소보다 오래 드렸다는 겁니다. 아마도 홍씨의 시중을 들던 덕임을 보기 위해서였겠죠? 이산은 덕임을 이렇게 말했네요. 용모가 깨끗하고 단정하여 성품은 단아하고 장중하며 온화하고 부드러웠다. 15살이었던 새손 이산, 14이었던 궁녀 덕임.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이산은 덕임에게 자신의 후궁이 되어달라 말합니다. 덕임은 이산의 고백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 명을 따를 수 없습니다. 덕임은 정조와 새손빈 사이에서 아이가 없는 것을 염려하여 혹여나 자신이 후사를 잇는 데 방해가 될까 고백을 거절합니다. 덕임의 진솔함에 또다시 감동받은 정조. 더는 다그치지 못하고 덕임에 대한 마음을 묵히기로 하죠. 그렇게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 두 사람. 정조는 즉위하고 여러 살해 협박과 대신들의 싸움에 전쟁터 같은 일상을 보냅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백성을 위해 정치한 정조. 그런 힘든 정조에게 덕임은 또다시 위로가 됩니다. 정조와 덕임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 오솜의 붉은 끝동에서 덕임이 정조에게 읽어주었던 시경의 구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풍. 북풍은 차갑게 불고 눈은 펄펄 쏟아지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거늘. 붉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런가.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거늘.
북풍을 읽어주던 덕임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정조는 15년 동안 후사를 잊지 않고 덕임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정조가 30살이 되던 해에 둘의 사랑은 결실을 맺고 무뇨세자도 생기죠. 정조는 덕임에게 의빈이라는 이름을 선물합니다. 화목할 의. 정조는 덕임과 화목한 가정을 꿈꾸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무뇨세자는 5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덕임 또한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남게 된 정조는 덕임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글로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빈 묘지명. 영원히 이별하니 내가 어렵고 힘들구나. 나는 이제 와서 네가 영원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심한다. 정조의 사랑을 표현한 글들은 아직도 의빈의 묘지에 잠들어 있습니다. 봄이 와 꽃을 피우고 여름이 와 기억이 녹아내려도 사계절이 어울리지 않아 차가운 아이잖아. 모진 성격은 사로라는 겨울 시린 바람 알 만큼 알잖아. 내가 냉정이다인걸 겨울바다 같은 심장인걸 배를 띄워 다가오면 알겠지 내가 섬이 아닌 빙산인걸. 난 초점을 잃었지. 설이 낀 눈시린 기억이 밟혀서 목젖 없이 비명만 질렀지. 아픈 상처만 남은 빙판이었지. 눈사태 난 듯 무너진 맘 추스려 보니 다시 불 꺼진 밤. 너라 내가 떠도 눈 덮인 산은 녹지 않아.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너무 춥다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이 튼다 나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도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붕어나서 It's so cold. 나가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봄은 설레며 찾아오지만 난가래 끝자락에서 겨울에 멈춘 기억 따스함은 가둬서 마른 맘에 튼살 안에서 얼어붙은 강물에 갇힌 추억 붙잡고 내 손을 놓지 않아. 차가웠던 이별을 한 뒤부터 꽃피던 그 봄을 놓지 않아. 벚꽃이 내가 눈송이처럼 피잖아. 여긴 춥다. 햇살도 내가 눈보라처럼 치잖아. 나만 춥다. 건드리면 다 어울리잖아. 너의 손을 잡을까 겁이 난다. 네가 나와 가까워지면 너의 심장도 몸살 걸릴까봐. 여긴 춥다 주머니에 손을 숨겨봐도 너무 춥다 손을 모아 있긴 불어봐도 맘이 얼어붙어서 It's so cold. 자꾸 입술이 튼다 나만 춥다 이불로 내 몸을 감싸봐도 너무 춥다 누군가의 품에 안겨봐도 가슴이 붕어나서 It's so cold. 나가보려 해도 자꾸 바람이 샌다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I'm cold as ice. So cold. 봄이 와 I'm cold as ice. 꽃을 피우고 I'm cold as ice. 여름이 와 I'm cold as ice. 기억이 녹아내려도 여긴 춥다 Cold as ice. Cold as ice. 너무 춥다 I'm cold as ice. Cold as ice. So cold. 맘이 얼어붙어서 자꾸 입술이 튼다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가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조는 세종대왕과 비교될 정도로 많은 업적을 세운 임금입니다. 어린 시절 슬픔을 이겨낸 정조의 마음에 진정한 사랑 하나가 머물다 갔네요. 역대 왕들 중에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후대에 글을 남긴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을 인고했다는 것이 제일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임금 일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점심에 찾아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모든 사랑이 외로움이 아니라 안식처로 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저는 오늘의 특별사관 박혜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나예원, 기술 이재선, 진행의 박혜진이었습니다.